네, 안녕하세요. 비욘디 박준표 PD입니다. 매주 목요일 저녁 8시 함께하는 운동으로 준비하는 건강노년. 오늘은 주제는 파킨슨병입니다. 움직임이 불편해지는 파킨슨병을 개선하기 위한 운동의 전문가, 고대한산병원 신경과 권도영 교수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고대한산병원 신경과 권도영입니다. 네, 오늘 나오셨는데 항상 또 파킨슨병에 관련된 좋은 강의를 비욘디에서 많이 해주셨는데 오늘은 그 이론과 더불어서 어떤 운동을 하면 좋을지 실제로 보여주신다니까요. 시청하시면서 따라해 보시면 정말 도움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어떤 내용인지 방금도 말씀드렸는데 간단히 시청자분들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파킨슨병은 더더군다나 내 몸에 운동이 느려지는 병이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운동을 필요로 하는데 우리가 어떤 운동을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고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궁금해 하시지만 누가 대놓고 가르쳐 줄 시간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준비해서 아주 간략하게나마 한번 맛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려운 운동 아니니까요. 파킨슨병 환자분들도 하실 수 있는 그런 운동들이니까 한번 잘 시청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네. 또 시청하시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 또 질문 남겨주세요. 네.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고 운동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또 이제 운동을 직접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아시는 것처럼 파킨슨병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고령화가 되고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가 되면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질환 중에 하나가 파킨슨병입니다. 네. 현재 지금 10년 전에 비해서 약 2.3배의 환자가 늘었다고 하니까요. 더더욱 건강이 더 중요해지는 세상에서는 정말 중요한 질환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문제는 우리 다들 아시는 것처럼 오래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네. 그래서 1960년에 저희가 평균 수명이 52.4세라고 하더라고요. 그거밖에 그러니까 안 됐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 나이가 평균 수명을 다 살았던 그런 나이가 될 텐데 많이 바뀌었죠. 많이 바뀌어서 2024년도에는 평균 수명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여자는 90세가 넘었고요. 남자는 86.3세가 수명입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건강 수명이 기존의 보통 수명과 완전히 차이가 있다는 거죠. 내가 네.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수명은 아직까지도 평균적으로 약 65세 정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게밖에 안 됐나요? 맞습니다. 네. 보시면 평균 우리나라의 수명과 노인들의 수명과 비교를 하면 평균 23년 동안은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마지막 23년은 건강하지 못하게 살고 있다라고 단순하게라도 계산을 해볼 수가 있겠죠. 실제로 통계를 보더라도 네. 노인들에서 3가지 이상의 만성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이 51%, 반이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살아가는 동안 얼마나 건강하게 살 수 있는지가 중요할 것 같고요.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약을 먹는 것보다도 운동을 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제 조금 본론으로 가겠습니다. 네, 파킨슨입니다. 파킨슨은 이제는 많은 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내 몸의 운동 기능이 떨어지는 병이고 신경이 퇴행이 되면서 점점 운동 기능이 나빠집니다. 네. 기본적으로 몸이 느려지고 뻣뻣해지고 잘 못 걷게 되고 넘어지게 되고 손이 떨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운동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가장 운동이 중요한 병일 수도 있겠고요. 지금 여기 그림을 보시면 왼쪽에 계신 분 그림을 보시면 파킨슨병의 기본적인 특징은 자세가 꾸부정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몸이 숙여지게 되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환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한번 해봤습니다. 일상생활에 뭐가 제일 힘드신지를 여쭤봤는데요. 첫 번째는 걸음걸이가 잘 안 되는 것이 불편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내 삶의 질이 내가 살아가는 데 뭐가 제일 불편하신가요를 여쭤봤더니 사회생활, 다른 사람들하고 어울리기가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걷는다는 거는 내가 혼자 건강하고 내가 혼자 화장실을 갈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넘어서 네. 사회적으로도 위축이 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증상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걷지를 못하시니까 나가지도 못하시고 맞습니다. 나가서 사람들을 못 만나시다 보니까 좀 외로워지시고 힘드실 맞습니다. 상황이 많겠네요. 특히나 어느 정도 걷는다고 하더라도 네. 환자들이 친구들하고 만났을 때 어디를 움직이는데 나만 뒤에 처지면 사실은 만나기가 힘들어지게 되겠죠. 친구들한테도 미안하고 맞습니다. 계속 신경 쓰게 만들게 맞습니다. 되니까. 그래서 내가 제대로 걷는 것, 건강보행은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파킨슨병에서요, 제일 위험한 증상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네. 보행 이상, 걸음의 이상과 그로 인한 낙상입니다.
통계를 보면 더 놀랍습니다. 그래서 얼마 되지 않은 파킨슨, 10년 이하의 파킨슨 환자가 일반 나이대에 비해서 같은 나이대에 비해서 낙상률이 22배가 높다라고 되어 있고요. 네. 또 하나의 문제는 한 번 넘어지는,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처럼 한 네. 번 넘어지신 분은 반복적으로 계속 넘어질 확률이 90%, 거의 대부분의 환자들은 대부분의- 한 번 넘어지기 시작하면 계속 넘어진다라는 게 제일 위험한 부분인 것 같고요. 네. 그럼 넘어지는 게 뭐가 위험하느냐라고 말하면 우리나라 통계에서 한국 손상 통계를 보면 제일 위험한 노인의 손상의 원인이 낙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만큼 넘어지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한데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파킨슨병 같은 경우는 남들보다 훨씬 많이 넘어질 수가 있어서 그만큼 위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노인분들께서는 이제 뼈도 약해져 이렇게 계시고 또 이제 균형도 잘 못 잡으시다 보니까 젊은 사람보다 훨씬 많이 다치시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낙상이 좀 위험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더 많이 다치게 되는 이유도 뒤에 잠깐 다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만큼 위험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위험을 덜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찾아봐야 되겠다라고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파킨슨병 환자에서 70 낙상, 넘어지는 걸 많이 넘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파킨슨에서 넘어지는 환자의 70%, 10명 중에 7명은 동결보행이라고 하는 특징적인 파킨슨의 증상과 연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왼쪽에 보시는 동영상을 보시면 환자분이 외래를 보려고 저희 진료실을 들어오지를 못하고 계십니다. 네. 안 오시는 게 아니고요. 발이 떨어지지 않는 동결보행이라고 하는 약간은 쇼킹한 증상이죠. 저런 양상을 이제 동결보행이라고 맞습니다. 말하는 거죠. 우리가 발이 땅에 붙어 있는 것처럼 얼음처럼 붙어 있다라고 말을 해서 동결보행이라고 하고요. 네. 안 들어오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들어오고 싶은데 다리가 지금 떨어지지 않는 상황을 환자분이 지금 못 들어오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진료실에 들어와서 문에서 진료 의자에 앉는 데까지 거의 한 2, 3분이 걸리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만큼 다리가 안 떨어지니까 내 마음은 급한데 몸은 앞으로 나가고 싶은데 다리가 안 떨어지니까 몸이 앞으로 점점점 숙여지면서 넘어지는 낙상이 반복이 되겠죠. 그래서 파킨슨 낙상의 70%가 동결보행과 연관이 되는데 그러면 나머지 30%는 뭐와 연결이 되느냐라고 네. 말했을 때는 또 파킨슨 환자들이 또는 퇴행성 뇌질환을 가진 분들이 자율신경부전증이라고 하는 증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만 해도 저만 해도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쪼그려 앉아서 뭐 일을 하다가 딱 일어나면 핑 도는 어지러움이 있거든요. 저도 그렇고 맞습니다. 네. 그거는 나이에 따라서 뭐 젊다고 안 생기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나이가 되면 조금 많아지게 되겠죠. 그런데 이제 심해지고. 네. 그런데 이제 파킨슨병 중에서 자율신경 부전이 같이 동반이 되는 경우는 기립성 저혈압, 네. 즉 증상으로는 기립성 어지럼, 내가 앉아 있다가 일어났을 때 약간 휘청하면서 핑 도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분들은 더 많이 넘어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심한 경우는 그냥 넘어지는 게 아니라 실신, 의식을 잃으면서 네. 이렇게 쓰러져서 뭐 머리나 이런 데가 크게 다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낙상과 실신이 같이 와버리는 같이 건가요? 실신을 하면서 낙상을 맞아요. 하시게 되는 그러니까요. 거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파킨슨병 환자들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극복을 할 수 있을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내가 파킨슨병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아니면 내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건강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을 때 예후를 좋게 만들려면 특히나 내가 독립적으로 오랫동안 건강하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제가 경험적으로 생각하는 3가지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 저는 3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는 방금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자세와 걸음걸이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 중 맞습니다. 하나니까요. 그 걸음걸이의 변화로 사람이 얼마나 빨리 늙어가고 있는지를 볼 수도 있고요. 네. 그런 걸음걸이가 변하는 부분들이 나아가서는 수명 아니면 건강 수명과도 직결이 되기 때문에 자세와 걸음걸이는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목소리와 삼킴 기능입니다. 나이가 들면 목소리가 뭐 갈라진다, 약해진다, 느려진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런 것과 같이 동반되는 것들이 삼킴 장애라고 해서 내가 음식을 먹을 때 자꾸 사례가 걸리게 되겠죠. 네. 그런 것들이 점점점 이제 뇌 기능이 퇴화가 되면서 기능이 떨어지는 건데 목소리가 자꾸 기어들어가게 바뀌는 거, 예전 같지 않게 목소리가 쉬는 거, 아니면 삼키는 기능이 자꾸 없어지는 것들도 내 몸을 기능을 유지하는 데 아주 중요한 증상인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인지 기능, 우리가 흔히 말하는 총기가 얼마나 좋으냐에 대한 거를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총기라는 거는 오해하시는 게 매번 기억력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시는데 네, 맞습니다. 사실은 기억력도 아주 중요한 인지 기능의 하나이지만 내가 판단을 하거나 내 성질을 죽이거나 아니면 생각을 다채롭게 창의성 있게 하거나 조금 더 유연성 있게 하거나 이런 인지 기능도 아주 중요한 인지 기능이기 때문에 인지 기능을 잘 유지하고 얼마나 내가 나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지가 중요할 것 같고요. 특히나 파킨슨병 환자분들은 기억력 자체는 아주 좋은데 약간 성격이 변하거나 아니면 생각을 고집이 세진다라고 하죠. 한 가지에 집착을 하게 되는 성격으로 변하거나 이럴 수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잘 관리되는 것들이 내 몸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아주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파킨슨병 환자분들이 뭐 단순히 이런 보행장애나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인지 기능에도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치매하고 파킨슨병이 대표적인 노인성 신경질환인데 네. 치매는 이제 인지 기능 같은 것들이 대놓고 처음부터 나빠지는 병이고 파킨슨은 운동 기능이 처음에 나빠지는 병이고 하지만 결국은 만나게 되겠죠. 뇌가 늙어가고 퇴행이 되면서 그런 식으로 점점점 같이 나빠지는 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를 유지하는 것이 이렇게 건강 관리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저는 사회생활을 가능한 한 지속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 특히 우리나라 분들의 노인들, 어르신들의 같은 경우는 제가 느끼는 건 어떤 병이 생기면 그다음부터 사회생활을 안 하고 친구를 안 만나고 좀 은둔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문화 같기도 해요, 저는. 제가 보기에는 네. 이게 워낙에 남의 얘기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맞습니다. 때문에 뭐 네. 좋게 보자면 남에게 관심이 많은 거고 나쁘게 말하자면 남의 눈치를 많이 봐야 되는 사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는 병이 걸렸을 때 남들이 환자분들을 보면 이 병을 내 친구들이 몰라야 되는 게 목표예요. 저는 그거는 건강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들키지 않으려고 맞습니다. 하는 것들. 그래서 이걸 알면 어떻게 해요? 몰랐으면 좋겠어요라고 네. 하시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감추려 하다 보면 너무너무 내가 불편해지고 수동적이 되고 위축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거보다는 내 병이 있는데 그거를 주변 사람들이 조금 서포트해주면서 같이 가는 방법을 찾는 그런 저는 사실은 사회적인 분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사회생활을 지속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런 표에도 나와 있습니다.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외국에서 한 연구인데요. 내가 외롭다고 느끼는 파킨슨병 환자와 나는 외롭지 않아, 괜찮아. 나는 내 주변에 사람도 많이 있고 나는 괜찮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예후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사회적 네, 정신건강도 영향을 미친다. 정신 건강이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내가 똑같은 병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왜 이게 걸렸을까 너무 불행하다라고 생각하는 분은 더 힘들어지고 오히려 결과가 나쁘고요. 이거 있어도 뭐 그래도 다행이다. 좋은 면이 있네. 그래도 약 먹고 증상도 어느 정도 조절이 되고 정말 천만다행이구나라고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쉽지 않겠지만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훨씬 예후가 좋습니다. 실제로. 이 마인드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네요. 그건 아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네. 그래서 결국 마인드 조절을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이런 사회생활 그리고 주변의 친구들과의 네트워크를 계속 유지하시는 것을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다음입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아까 PD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넘어졌을 때 손상이 되는 율이 높다라고 했는데요. 네. 거기에 중요한 거는 근육량입니다. 물론 예전에는 이제 골밀도, 골다공증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셨고요. 골다공증 중요하죠. 넘어지면 뼈가 부러지니까요. 요즘에 더 많이 관리를 하고 있는 거는 저희는 근감소증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왼쪽에 표를 보시는 것처럼 40세부터는 근육이 빠져나갑니다. 실제로 빠져나가고요.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근육은 나이가 들면 빠져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많게는 40세에서 65세 정도가 되면 약 30% 정도의 근육이 없어진다라고 하거든요. 네. 근육이 없어지면 뭐가 어쨌다는 거냐? 그냥 날씬해지고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사이코페니아, 근감소증이라고 해서 실제로 질병으로 분류를 하고 있고 네. 따로 질병 분류 코드가 있습니다. 근감소증이라고 병원에서 말하는 거는 뭐냐면 첫 번째는 점차 근육량이 내려가고요. 줄어들고요. 그러면서 근력이 감소합니다. 네. 병원에서 측정을 하는 근력의 대표는 악력과 걸음걸이의 속도입니다. 근육이 약해지면 걷지도 못하고 악력이 약해지겠죠.
그러면서 근육량과 근력의 감소를 하고 그것 때문에 근육이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저하가 됐다라고 판단이 되면 저희가 근감소증이라고 진단을 하게 네. 됩니다. 여기도 보시면 오른쪽 표도 보시면 근감소증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뭐 넘어지거나 어디 은퇴를 빨리 하거나 인지 기능이 떨어지거나 여러 가지 면에서 훨씬 불리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많은 연구에서 나오고 있지만 근감소증이 있는 환자와 없는 환자들은 예후가 많이 다른 것으로 이미 되어 있고 당연하겠지만 넘어졌을 때 외상, 골절도 옛날엔 뼈만 뭐 튼튼하면 안 깨질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은 근육이 스폰지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넘어졌을 때 버퍼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근육이 충분히 단단하게 있다면 똑같이 넘어지더라도 안 다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육이 없으면 뼈랑 바로 충격이 전해져서 더 많이 다치고 맞습니다. 그런 거죠. 네. 제가 환자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어차피 파킨슨병이 생기신 분들은 우리가 명령을 내리는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뇌는 기능이 떨어져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대장이 조금 시원찮으면 병사들이라도 조금 정예병사여야겠죠. 네. 똑똑하고 좀 빠릿빠릿해야 전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죠. 이 병사 역할을 하는 게 결국 근육이거든요. 근데 근육조차도 비리비리하면 뭐 정말 제대로 싸울 수 있는 군대가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파킨슨병이 있는 거를 없앨 수는 없기 때문에 파킨슨병을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병사 역할을 하는 근육을 최대한 키우세요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야 어떻게 보면 퇴행하는 뇌에도 불구하고 덜 다치고 건강하게 유지하는 거예요. 더 유지할 수가 있고 네. 예후도 좋다라고 실제 연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런 겁니다. 파킨슨 환자가 그럼 일반인 대비해서 근감소증이 정말 많을까요? 네. 많습니다. 딱 보네요. 네. 네, 얼마나 많냐면 3배 정도가 높고요. 와. 특히나 나이가 드신 70세 이상 파킨슨 환자의 경우는 근감소증 비율이 정상인보다 4.3배가 높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사실은 파킨슨 환자가 근감소증에는 정말 취약하다라고 알 수가 있죠. 특별한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병 자체 때문에도 그럴 수가 있겠지만 파킨슨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운동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운동을 안 하시니까 근육이 갈수록 더 빠져나갈 수밖에 없겠죠. 남들보다 안 움직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더 빨리 빠져나가는 그렇습니다. 거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이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마련해 주셔서 저희가 근육 운동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참 강조를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근감소증이 그만큼 중요하고 파킨슨 환자는 더더욱 근감소증을 조심해야 됩니다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뭘 해야 되나요? 아직까지는요. 네. 근감소증은 약이 없어요. 개발을 하고 있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아직까지는 제대로 이걸 먹으면 근육이 올라갑니다 하는 약은 없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단백질 음료 이런 거 먹고 근육 벌크업 하지 않냐라고 네. 말씀하시는데요. 그런 것도 연구가 다 있죠. 단백질 음료만 먹고 운동을 안 하면 그냥 살만 찝니다. 아무 의미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운동을 하고 필요한 단백질이 채워질 때 우리가 단백질을 보충을 해야지 운동은 안 하고 단백질 음료만 먹으면 근육이 아니라 배만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파킨슨병 환자는 운동을 하세요라고 말하는데 제일 중요한 이유는 신경 퇴행 질환을 늦출 수 있나요? 완화시킬 수 있나요? 예방약이 있나요? 라고 맨날 물어보시지만 그렇죠, 없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의사들이 인정하는 유일한 신경 퇴행을 늦출 수 있는 예방할 수 있는 병이 늦게 진행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은 운동밖에 없습니다. 단 유일한 건가요? 유일합니다. 아. 그래서 현재까지는. 그래서 저희가 뇌세포의 가소성을 높일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똑같이 뇌가 망가지더라도 운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그 기능 저하가 훨씬 느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서 그만큼 운동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당연한 얘기겠지만 운동을 하고 나면 하기 귀찮지만 막상 하고 나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렇죠. 보람차고 기분 좋고. 나이가 들어서 제일 중요한 건 잠을 잘 자는 것도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운동을 하면 잘 잡니다. 그쵸. 낮에 운동 안 하시고 낮에 누워있으면 꼬박꼬박 좋으시죠. 좋은 다음에 밤에 또 잠을 못 자십니다. 악순환이 반복이 되거든요. 적어도 낮에는 햇빛 보면서 운동하세요. 제가 하루에 외래 볼 때 한 70번 넘게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햇빛 보면서 운동을 하시는 게 그만큼 중요할 것 같고요. 아까 앞에 설명드린 부분이니까 네. 낙상을 했을 때에도 위험이 훨씬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덜 왜냐하면 다치고. 네, 근육도 중요하겠지만 운동을 하시면 당연히 균형 감각이 좋아지기 때문입니다. 네.
제가 운동에 대해서 몇 가지 저만의 그냥 생각을 환자분들을 보면서 하는 거를 몇 가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물론 이게 정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근력 운동하세요 그러면 내가 이 나이에 무슨 근력 운동을 해라고 하십니다. 근력 운동은요, 젊은 사람들이 내가 몸짱이 되려고 하는 것만이 근력 운동은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저는 근력 운동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젊을 때부터 계속하면 좋지만 저는 오히려 근육 운동은 나이가 들면 해야 됩니다. 왜? 빠지기 때문이죠. 젊을 때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맞습니다. 빠지잖아요. 네. 훨씬 빨리 빠지기 때문에 근육 운동은 나이가 들어서 하는 운동이고, 특히나 운동을 해서 내가 그래도 복근도 안 나오는데가 아니고 빠지는 거를 막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 몸이 이렇게 근육이 막 불룩불룩 자라나지 않더라도 근력 운동을 하고 안 하고는 너무나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근력 운동은 나이가 들어서 필요합니다. 정말 중요한 저만의 개념이고요. 원래 그럴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는 운동은 정립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러세요. 내가 운동 너무나 많이 해가지고 근육이 아파서 2주일 동안 누워 있었대요. 네. 그거는 틀린 방법입니다. 2주 동안 빠진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운동은 정립이 돼서 내가 한 번 해놓으면 한 달 동안 쌓여 있는 게 아닙니다. 근육은 금세금세 나가기 때문에 최소한 일주일에 3번 정도는 근육 운동을 해줘라라고 말하는 이유고요. 우리 나이가 들수록 근육은 자꾸 뻣뻣해지죠. 그렇기 네. 때문에 스트레칭 운동은 매일 하셔라라고 안내를 해드리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게 다 해야 되는군요. 나이 들수록. 그렇죠. 진짜 뭐. 네. 당연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내가 무슨 몸짱이 되는 게 아니라 네. 내 몸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빠져나가는 애를 그나마 잡기 위해서 떠나가는 근육을 잡기 위해서 운동을 하셔라라고 말씀을 하는 거고요. 시간 끌면 못합니다. 그래서 뭐 어떤 이유를 대면 못합니다. 내가 무릎이 아파서 허리가 아파서 안 아픈 운동을 하시면 돼요. 그거를 어떤 이유 때문에 못한다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이것도 이제 외래 볼 때 제가 하루 외래 보면 한 5번씩 하는 얘기인데, 운동하셨어요? 그러면, 추워서 못했어요. 조금 지나면 더워서 못했어요. 라고 하세요. 그러면 운동 못하는 겁니다. 변명을 그런 이유를 되기 순간, 시작하면 네. 못하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고, 나에게 궁합이 맞는 운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운동을 내가 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남들이 좋다라고 해서 좋은 운동 아닙니다. 내가 해보고 나한테 잘 맞는 운동을 하셔야지 건강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앞으로는 제가 조금 몇 가지 보여드릴 테니까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한 번쯤은 나한테 맞는 계열의 운동이 뭔지를 한번 맞춰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일 중요한 거 무슨 운동을 하나요? 라고 말씀을 하시죠. 제가 운동이라고 하는 비욘디 강의에서도 말씀을 드린 적은 있는데 이렇습니다. 환자가 와서 자신 있게 말씀하십니다. 열심히 운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어보죠. 그럼 요즘은 어떤 운동하세요? 잘하셨어요? 산책합니다. 하루에 10,000보 걷습니다. 너무 잘했죠? 라고 하시는데요. 잘했죠. 잘하신 겁니다. 안 한 것보다 훨씬 낫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렇긴 한데 내가 일어나서 화장실 가는 것도 버거우신 분들은 걷는 운동 하셔야죠. 걷는 거 아니더라도 누워있지 말고 앉아있지 말고 서 있는 것만 하더라도 운동이 됩니다. 그 정도의 기능이 떨어지신 분들은 그거라도 하시면 근육이 유지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건 걸어 다닐 수 있고 뛰어 다닐 수도 있는 분들조차도 네. 65세 정도가 넘는 순간부터는 산책만 하세요. 걷기만. 사실은 그거는 너무 부족하거든요. 네. 맨날 비유하는 게 마트 가서 시식하고 배불러 이렇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것처럼 그 정도 산책하고 나서 나는 운동했어, 만족해, 7,000보나 걸었어 라고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내 기능이 좋으신 분들은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조금 더 고강도의 운동을 하시라고 안내를 드립니다. 그러면 뭘 하라는 거니? 저는 파킨슨에서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파킨슨 학회나 이런 협회들에서 권고하는 운동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산소 운동. 유산소 운동은 걷는 거, 뛰는 거, 수영하는 거, 등산, 자전거 타기 모두 다 해당이 되겠지만 네. 천천히 벚꽃 보면서 걸어 다니는 건 유산소 운동은 아닙니다. 그냥 산보죠. 네. 산책이고 그거의 가장 좋은 점은 기분 전환이죠. 정신 기분에만. 건강에 좋습니다. 물론 아까도 얘기했지만 걸어 다닐 정도의 힘이 없는 분은 그거라도 하시는 게 좋고요. 그렇죠. 네. 근데 좋은 분들의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고요. 어느 정도는 유지가 되는 분들. 유산소 운동을 할 거면 최대 심박수의 80% 이상의 강도로라고 하지만 와닿지가 않아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건
숨이 차고 땀이 나는데 옆 사람하고 대화를 못할 정도의 수준으로는 운동을 하셔라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운동을 하시든 상관이 없고요. 반면에 이제 무릎이 아프고 관절이 아픈 분들은 실내 자전거 타는 게 가장 무리는 덜 간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반드시 해야 되는데 잘 안 하시는 세 가지 운동이 유연성 운동, 근력 운동, 밸런스와 균형 운동이라고 저는 강조를 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의 운동들은 반드시 섞어서 해주시고 나한테 맞는 운동을 찾아서 꾸준히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사람들이 운동하면 유산소 아닌 근력밖에 안 하잖아요. 사실. 그렇죠. 이 뒤에 있는 밸런스, 균형, 유연성은 제가 하는 분을 거의 못 본 것 같거든요. 누워서 이런 걸 돌리시고 이런 것들도 유연성 운동이고요. 그런 네. 걸 하긴 하지만 조금은 체계적으로 어느 정도의 시간을 투자해서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꾸준히 하셔라. 네. 적어도 스트레칭은 매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단순히 뭐 찌뿌둥하다고 해서 한 번씩 해주는 거 말고 그렇죠. 분명한 목적성을 가지고 맞습니다. 계획을 가지고 하는 것도 중요하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복합 운동을 해야 되는데요. 파킨슨병 운동의 제 개인적인 핵심은 뒷근육과 코어 근육을 강화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그림에 보시는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는 근육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코어 근육입니다. 내 몸의 중심을 잡는 근육이고요. 내가 걸어 다닐 때에도 센터 오브 프레셔, 그러니까 내 압력의 중심이라고 해서 걸어 다닐 때 우리 몸의 중심이 배꼽인 것처럼 내가 걸어 다닐 때 내 몸의 중심을 잡는 센터가 있거든요. 네. 그 센터가 위치한 곳이 코어 근육이죠. 코어 근육을 강화하는 게 중요합니다. 젊을 때는 멋져 보이려고 어깨도 운동, 팔 운동하고 이두박근 운동을 가슴하고 하고, 배하고 그런 걸 하지만 네. 나이가 드셨을 때는 그런 팔다리의 운동보다도 오히려 저는 코어 근육에 집중을 해서 운동을 하시는 걸 권유를 해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뒷근육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파킨슨병의 경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자세가 구부정해집니다. 앞으로 몸이 숙여지고 어깨가 앞으로 말리게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앞쪽의 운동보다는 뒤쪽 근육을 살려줘서 내 몸이 똑바로 설 수 있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뒤에서 끌어올려주는 근육들을 맞습니다. 키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뒤에서 근육들이 자라나야지 내가 몸이 펴지거든요. 그래서 맨날 운동을 할 때 앞에 쪽 이런 가슴 운동만 하지 마시고 등과 뒤 어깨와 허리 운동을 많이 하시는 게 그만큼 중요합니다라고 강조드리고 있고요. 보여드릴 나중에 이제 시연을 할 운동들도 가능하면 뒤쪽 근육을 좀 채워줄 수 있는, 빠지지 않게 할 수 있는 그런 운동들을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많이 하기 힘드시다면 파킨슨병 환자분들은 여기 운동은 꼭 해주는 게 맞습니다. 좋다는 말씀이신 거겠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중심이 앞으로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자꾸 앞으로 쏟아지고 쓰러지거든요. 네. 그래서 그만큼 앞에 이 코어를 잡아주는 게 중요하다, 자세를 잡아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제는 본론으로 넘어가서 시연을 간단하게 해보고 조금 보여드리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하거든요. 좋습니다. 네.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거 일어나서 하는 거죠? 네. 그럼 이걸 의자를 치우고 저희가 기초적인 운동부터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뒤로 오셔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사전 점검으로 자세입니다. 네. 한번 차렷하고 똑바로 서보세요라고 해서 서보십시오. 네, 섭니다. 잘 서십니다. 보통 사람들이 똑바로 지금 서시면 우리 PD님처럼 이렇게 똑바로 차렷하고 서실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라운드 숄더, 이 어깨가 앞으로 말리신 분들, 이렇게 된 분들. 네, 그리고 파킨슨병처럼 고개가 앞으로 숙여지신 네. 분들은 딱 똑바로 서세요라고 했을 때 이렇게 네. 팔이 뒤를 바라보게 되겠죠. 아, 손바닥이 이렇게요? 뒤를 바라보는 쪽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요? 해보시면 차렷하고 서 있다가 약간 구부리면 이렇게 되죠. 네, 정상으로 이렇게 있다가도 구부리게 되면 그렇죠. 이렇게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일반적으로 똑바로 서 있는 자세에서 손바닥이 뒤를 보는 것 같다라고 하면 그거는 라운드 숄더나 뭔가가 허리가 구부정해진 겁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런 경우에 내가 약간 몸이 거북목처럼 이렇게 앞으로 갔어라는 생각이 드시면 한 번쯤은 자세를 정렬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한번 뒤로 쭉 당겨서 차렷해 보십시오. 이렇게 그러면 해서 이렇게. 내가 뭉쳐있던 근육을 한번 풀어주면서 네. 똑바로 설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내 몸의 준비가 됩니다. 리셋하는 거죠? 어떻게 맞습니다. 보면. 네. 그렇게 해서 한 번쯤 내가 약간 꼬부정해 그러면 한 번쯤 돌려서 이렇게 쫙 서보시면 내 몸이 쫙 펴지는 걸 느낄 수 있어서 한 번쯤은 그런 내 몸의 자세를 정렬하면서 시작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환자분들도 운동하시기 전에 팔을 쫙 돌려서 몸을 맞습니다. 재정렬하는 걸 맞습니다. 먼저 하시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걷기와 균형에 대한 나의 몸의 상태를 먼저 점검을 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첫 번째는
한 발로 서기입니다. 한 발로 서기요. 우리가 뭐 옆으로 이렇게 안 하시고 똑바로 팔을 붙인 채로 네. 한쪽 발로 한번 서보십시오. 이렇게. 이렇게요. 그래서 얼마나 있을 수 있나 보겠습니다. 발을 높이 안 들어도 되는 거죠? 상관없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5초, 6, 7, 8, 9, 10. 움직이고 흔들거릴 수는 있지만 우리가 지금 둘 다 서 있을 수 네, 있었거든요. 넘어지지 않고요. 네. 예전에 연구가 있었는데 외국에서 70세 이상의 환자들에서 한 발 서기를 10초 이상 하지 못하면 사망률이 많이 높아지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0초 이상 섰던 사람보다 네. 약 70%가량이 더 많이 빨리 사망하는 걸로 돼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한 발로 서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한 발로 서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한쪽 발로도 균형을 잡을 수 있다는 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는 한 발로 서 있을 때 지금 보시면 여기가 흔들거리거든요. 네. 내 근육의 옆에 허벅지와 그러면 이 엉덩이 구간에서- 쪽이 네. 중등근, 특히나 엉덩이의 옆에 근육이 이걸 잡아주지 못하면 흔들거리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코어 근육이 얼마나 잘 살아있는지를 보는 거고 내가 혼자 얼마나 균형을 잘 잡는지를 보는 간단한 테스트. 한 발로 10초 서 있는 거. 네. 요거만 해보셔더라도 내가 얼마나 지금 건강한 상태인지를 알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건 내가 만약에 지금은 7초밖에 못했는데 네. 운동을 많이 하시면 늘어납니다. 아. 그래서 7초였던 게 10초가 되고 15초가 될 수 있다면 그만큼 내가 재미가 있겠죠. 그렇죠. 이 그래서- 늘어나는 맛이 맞습니다.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조건 운동을 하는 것보다 내 지금 현재 신체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에 대해서 한 번쯤은 평가를 해보시고 얘기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시청하시면서 또 해봤는데 10초도 안 된다 그러면은 맞습니다. 어디 여기 근육들이 많이 무너져 있는 맞습니다. 상태라는 걸 아니면 나타내거든요. 균형 감각이 떨어져 있거나 그런 네.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일어나 걷기 검사도 한번 말씀을 드릴까요? 네, 한번 보여주세요. 이거는 병원에 가시면 사실은 많이 네. 하는 검사일 겁니다. 그래서 서 파킨슨병을 진단받으러 오시는 저희 환자들도 제가 무조건 하는 검사 중에 하나이고요. 네. 이런 겁니다. 간단합니다. 3m 앞에다가 장애물을 두시고 네. 앉아 있다가 네. 시작하면 우리가 일어나서 걸어서 짧게 하겠습니다. 3m를 걸어 돌아와서 다시 자리에 앉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재는 겁니다. 되게 간단한 테스트인데. 아주 간단합니다. 네. 이게 저희가 원래는 타임드 업앤고 테스트라고 해서 네. 앉아서 일어서 걷기라고 하고 있는데 3m를 갔다 오는 시간이 나이 드신 분들의 경우에 10초 이내면 정상으로 이야기를 하고요. 10초 이내면 네. 정상. 14초를 넘어가면 이거는 조금 병적인 뭔가가 있지 않을까를 의심을 하게 됩니다. 아. 그게 왜 중요하냐면 내가 14초를 넘는지 보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내가 매년 건강검진을 하는 것처럼 그렇죠. 우리 애들이 자랄 때 매년 뭐 키를 재서 너 키가 많이 자랐다. 몸무게를 재서 내 몸무게가 많이 늘었다 줄었다 얘기하는 것처럼 타임드 업앤고 테스트라고 하는 일어나서 앉아 돌아서 앉기까지 검사라는 거를 내가 지금 몇 초인데 내년에는 몇 초고 이런 것들을 내 몸의 건강을 한 번씩은 체크를 하면서 변화를 한번 관찰해 보시는 것도 동기부여도 되고 아니면 조금 이상하면 한번 뭔가 이상한지 아닌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아주 간단한 검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건강검진인 거죠. 맞습니다. 간이 건강검진.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내가 먼저 내 몸의 평가, 상태를 한 번쯤은 측정을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체크가 됐다라고 체크했습니다. 하면 이제. 몇 가지 운동을 해보면서 제가 모든 부위의 모든 운동을 알려드릴 수는 없겠지만 제가 대표적으로 좋아하고 권유하고 하는 운동들을 좀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 따라해 보시거나 집에서도 한번 뭐 자료를 찾아보면서 한 번쯤은 제대로 된 자세로 해보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오늘 운동이 또 그 학회 측에서 되게 맞습니다. 많이 준비했던 운동이라고 아까 말씀해 주셨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제가 영상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이게 화면에 나오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보여주시면. 네. 지금 왼쪽에 보시면 파킨슨병 환자를 위한 운동이라는 책자가 나와 있고요. 이게 저희 파킨슨병과 이상운동질환 학회하고 국가에서 질병관리청에서 실제로 같이 국책과제를 통해서 환자들이 파킨슨 환자가 어떤 운동을 하시면 좋을지에 대한 책자를 만든 겁니다. 책을 나눠드리기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책을 나눠드리는 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가운데에 보시면 저희 학회 홈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제가 빨간색 해놓은 저 왼쪽에 환자를 위한 운동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인터넷에서 얼마든지 보실 수가 있고 이건 너무 단순하다. 나는 더 네. 할 수 있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오른쪽에 있는 사이트가 저희가 따로 운영하는 사이트인데요. 네. 거기에 들어가시면 내 상태,
내가 초기 환자인지 중기 환자인지 말기 환자인지 이런 것 따라서 나의 신체 상태에 따라서 운동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여드리는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보시고 따라하시면 될 것 같은데 거기에 있는 것 중에서 제가 제일 대표적인 애들을 몇 개 가져와서 한번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네, 오늘 운동은 이렇게 파킨슨병 환자분들을 위해 직접 또 준비하신 네. 운동이고 더 많은 운동은 이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오늘 운동 보시고 더 궁금하시면 한번 확인해 보시기 맞습니다. 바라겠습니다. 그만큼 운동이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한번 다음 보겠습니다. 뭐지? 네. 넘어가요. 네. 자, 첫 번째입니다. 일단은 잠깐 앉아서 할까요? 네. 저희가 제가 준비한 내용들은요. 아주 난이도가 높고 어렵고 힘들고 하는 운동들은 가져오진 않았고 연세가 있으시고 관절이 아프고 몸이 불편하더라도 할 수 있는 간단한 네. 운동 위주로 좀 준비를 일부러 해봤으니까 한번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만 좀 하시겠어요? 모든 운동의 기본은 안 다쳐야 됩니다. 그렇죠. 네. 안전이 최우선이죠. 운동을 하다가 다치면 정말 아무것도 못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꼭 하셔야 되는 건 매일매일 하시라고 하는 스트레칭 반드시 해주셔야 되고요. 간단한 것들입니다. 목과 팔목, 발목을 돌려라. 뭐 뻔하죠. 네, 목을 이렇게 이렇게 돌리고, 천천히 돌려주시고 돌리고 근데 이런 것들을 돌릴 때에도 천천히 하셔야 돼요. 빨리 네. 하면 우죽 돌리잖아요. 디스크가 터질 수도 있고요. 네. 두 번째 중요한 목을 돌리기를 할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어깨가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 어깨는 가만히 이걸 고정시켜 하면서 놓고 어깨가 자꾸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 오히려 승모근의 긴장이 높아지기 때문에 네. 가능한 한 어깨를 쫙 내리시고 목을 이렇게 편안하게 천천히 천천히. 가동범위 이내에서 돌리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과도하게 늘릴 필요 없다는 맞습니다. 말씀이시죠. 왜냐하면 디스크가 있고 이런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픈데도 불구하고 참으면서 하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렇게 무리할 필요는 없다라고 노인들, 특히나 파킨슨 환자들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팔목, 발목 돌리기 뭐 뻔하게 따라 하시면 네, 되겠죠. 쉬운 이렇게 거죠. 하시면 네.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손발 운동만 할 게 아니라 코어를 운동할 거기 때문에 의자 잡고 몸통 돌기라고 네, 하는 그런 어떤 운동들을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이렇게 의자를 이렇게 한 잡고 거군요. 쭉 돌리면 됩니다. 아, 허리를 이렇게, 네. 이렇게 돌려서 맞습니다. 스트레칭 느낌으로 맞습니다. 해주는. 이게 유연성에 따라서 얼마나 돌아가는지가 다르겠지만 네. 내가 아프지 않은 정도 내에서 요만큼만 돌리셔도 됩니다. 너무 많이 이렇게 돌릴 필요 없고요. 선생님보다 안 돌아가는 것 같은데. 저는 좀 돌아가는 편이어서 안 네, 돌아가는데. 그렇게 하기 때문에 너무 무리하실 건 전혀 없고요. 네. 우리가 천천히 이렇게 운동을 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맨몸 제가 운동. 가져온 몇 가지가 빠져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영상이 최신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네. 됐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맨몸 운동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몸 운동 중에서 제가 이게 이제 어느 부위에 좋은지를 좀 적어놨었거든요. 다운받았는데 바로 켤까요? 교수님 괜찮나요? 네, 그렇게 잠깐 그러시면 제가 좋습니다. 네, 보여드릴게요. 그럼. 제가 다운받은 게 있는데 네네네. 잘못 틀린 것 같습니다. 가능하시면 그렇게 해도 될 네, 것 같고요. 바로 틀어드릴게요. 죄송합니다. 네, 다른 건 아닙니다. 아까 네. 그 맨몸으로 제가 이제 두 가지 포인트로 운동들을 알려드릴 건데 첫 번째는 맨몸으로 할 수 있는 운동, 의자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운동하고 도구를 좀 사용하는 운동을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네. 시간이 많이 남아있진 않아서 하다가 보면 너무 빨리 지나갈 것 같아서 간단하게 제가 하는 맛만 보여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보여드릴게요. 네, 맞습니다. 요거 맞으시죠? 그겁니다. 네네네. 그 하나 전 단계 한번 볼까요? 네. 볼게요. 아니요. 네, 제가. 네. 네. 이게 아까 제가 말했던 네. 이제 스트레칭을 하는 거고요. 우리가 건강하신 분들, 젊은 분들은 의자에서 앉았다가 일어나는 게 뭐가 어려워라고 할 수가 있지만 쉬운데. 실제 환자들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지금 환자분이시고요. 의자에서 일어나지 못하십니다. 못 일어나시는 거예요? 저거 자체가 파킨슨병의 점수가 떨어지게 되는 몇 가지 파킨슨을 평가하는 점수 중에 하나고요. 네. 내가 어딜 잡지 않고 일어나는 것도 네. 실제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이런 환자도 할 수 있는 편안한 운동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운동은 앉은 자세에서 일어서기입니다. 지금 그거는 어떤 거에 좋냐면 내 몸의 코어 균형을 잡고 코어 근육을 단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어떻게 하는 운동인지 보여드리고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그림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책자에 나와 있는 그림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그림을 보시면서 따라 하셔도 되고 제가 많이 있는 운동들 중에서 몇 가지만 뽑아온 겁니다. 별거 없습니다. 이렇게 앉으셔서요. 앉아서요. 약간 앞쪽으로 걸터 앉으십시오. 의자에. 앞쪽으로. 네. 중요한 건
지금 이런 의자가 굴러가는데요. 벽에다가 꼭 붙여놓고 하시거나 미끄러지지 않는 의자를 사용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이런 의자가 아니라 딱 고정되어 있는 의자가 중요한 거죠. 맞습니다. 뒤로 밀리지 않도록. 네. 그리고 큰일 나니까요. 약간 앞쪽에 앉으신 다음에 가슴을 펴고 가슴을 이렇게 움츠리지 마시고 펴고. 아까처럼 팔 한번 돌려주면서 맞습니다. 한번 펴고. 이렇게 하고 네. 좋습니다. 이렇게 가슴 이렇게 앞에 나란히 이렇게 손을 꼬은 다음에 네. 다리를 일자로 펴서 네. 무릎이 벌어지거나 왔다 갔지 하지 않도록 해서 발바닥으로 뒤꿈치부터 누르면서 일어나는 겁니다. 오, 이거 생각보다 쉽지 않은데요? 아니, 쉽습니다. 사실은 일반인들은 쉽죠. 근데 약간 몸을 앞으로 하고, 네. 근데 중요한 건 여기 지금 보시면 허리를 이렇게 너무 신전을 시키거나 네. 꼬부정하지 않게 네. 일자로 편 상태에서 아. 약간 몸을 앞으로 일어나시는 게 중요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바로 맞습니다. 일어나는 거죠? 이렇게 네. 해서 발로 딱 딛고 일어나서 차렷했다가 다시 앉으시고 다시 앞으로 일어나고 이렇게. 한 10번 정도 반복하시는데요. 네. 우리는 그냥 쉽게 할 수 있더라도 조금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이거 자체가 쉽지가 않고 운동이 되는 거죠. 맞습니다. 네. 젊은 사람들도 코어 근육이 약한 사람들은 이렇게 팔짱 끼고 일어나는 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등을 붙이고 팔 들기라고 하는 운동인데 네. 자세 유지와 어깨, 등 근육을 강화시키는 좋은 운동입니다. 우리가 아까 라운드 숄더 같은 거 교정하는 데도 좋은 운동이고요. 네. 이건 한번 일어나서 좀 네, 해보실까요? 일어나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왔다 갔다 해서. 이거는 네. 사실은 벽에 붙어서 하셔야 됩니다. 네. 벽이 없기 때문에 그냥 있다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시연을 할 거고요. 벽에 붙어서 어디가 붙어야 되냐면 엉덩이와 내 뒤통수, 네. 엉덩이랑 그리고 뒤통수가 양쪽 뒤에 어깨가 벽에 붙은 상태를 만드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딱 붙어 있는 상태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이게 몸이 굳어져 있으면 딱 되더라도 이게 떨어지거든요. 네. 요거만 붙이고 서 있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힘들어요. 딱 펴 사실은. 있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유지해야 되니까. 벽에 내 몸을 이 엉덩이, 뒤통수, 어깨를 붙이고 서 있는 것만 해도 쉽지는 않으시고요. 그 상태에서 팔을 들고 팔을 들고요. 옆으로 들어야죠. 이게 라운드 숄더가 있으면 이렇게 앞으로 보이겠죠. 이렇게요. 옆으로 딱 모으시고요. 네, 이게 이렇게. 손등이 벽에 닿게 한 다음에 벽에 네. 이렇게 닿도록 하신 다음에 올리는 겁니다. 그대로 올리는 거죠. 올리는 거. 네. 네. 올리고 내리고 쭉 내렸다가 또 올리고 내리고 이거를 한 10번을 반복을 하는 건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어깨와 손등이 벽에 붙은 채로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거든요. 네. 생각보다 쉽지 않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것도 마찬가지죠. 어깨가 같이 따라가면 안 되겠죠. 어깨는 이렇게 하면 안 내려놓고 되고. 팔을 네. 이렇게 올리시는 건데 내가 50견이 있고 그래서 어깨가 너무 아파 그러면 안 아플 때까지만 하시면 되고요. 똑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계속 올리고 내리고 하는 것 자체가 내가 흐트러진 자세를 교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해서 가지고 온 그런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뭐 여기 이상 올리면 아파서 못하겠다 하면 여기까지 하시면 되는 거죠. 그냥 안 아픈 데까지 편안하게 내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그 다음에 또 다음 운동 보겠습니다. 세 번째 네. 운동은 균형 잡기 연습이라고 하는 건데요. 네. 여기 지금 그림에 보시면 의자를 한번 잡아보시고요. 네, 잡겠습니다. 옆에 이렇게? 똑바로 서시면 됩니다. 이렇게 잡고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의자가 굴러다니는 의자를 사용을 하면 안 되겠죠. 네. 그 상태에서 팔을 드는 겁니다. 팔을 이렇게. 팔을 들고 다리를 옆으로 드는 겁니다. 팔을 이렇게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정말 코어가 안 좋고 균형을 잘 못 잡으면 서 있기 쉽지 않습니다. 이게 옆에 쪽의 근육을 사용해서 내가 버티고 있는 거거든요. 네. 엉덩이를 사용을 해서. 이게 내가 만약에 근육이 너무 약하게 되면 넘어지게 되겠죠. 넘어지게 되고 이거를 함으로 인해서 이거 들었다가 자꾸 비틀거리시는 분들 그러니까 많거든요. 이렇게 네. 이렇게. 네. 이거 운동 많이 하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한 발 서기가 훨씬 편해지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속도가 이제 쉬워지고 훨씬 그렇죠. 오래 할 수 있게 그렇죠.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운동들을 조금씩 하면서 내가 균형을 맞추는데 도움을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맥켄지 운동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거를 지금 일단은 시간이 좀 그러니까 네. 이런 부분들은 이미지로만 네, 보여드리고. 이미지로 한번 보시고 우리가 똑바로 누운 상태에서 허리입니다. 이건 허리와 엉덩이의 힘으로 허리의 힘을 키우는데 엉덩이 힘으로 아랫배와 엉덩이 힘으로 몸을 드는 거거든요. 네. 똑바로 엎드려 있는 상태에서 스핑크스 같죠? 밑에 분의 그림. 그러니까 이렇게 네. 고개 들어고 있는. 네. 스핑크스처럼 살짝
이게 이 몸통을 들어주면서 이 허리에 있는 뒷근육의 통증 완화를 시켜주고 근육을 강화를 시키는 건데, 여기서의 팁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엉덩이와 아랫배 힘으로 몸을 든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엉덩이와 아랫배 여기 힘으로 힘으로 들어야지. 이렇게 맞습니다. 허리의 힘으로 이렇게 들면 무리가 간다는 거죠. 허리 막 꺾어버릴 정도로 막 맞습니다. 털 힘줘가지고 그러면 허리 다치시는 허리가 거죠. 넘어가지는 않도록 하는 게 아주 포인트입니다. 네. 자, 생각보다 많은 걸 가져와서 시간이 많지는 않기 네. 때문에 저희가 일단 중요한 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네. 이번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외래에서 이제 환자들 보여드리면서 하는 운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계속 맨날 말씀드리지만 자세가 앞으로 구부러들기 때문에 우리가 자세를 똑바로 펴야 된다라고 했는데요. 어깨 외회전 운동이라는 걸 해서 보통은 우리가 이런 밴드가 없더라도 네. 똑바로 서 있는 상태에서 이 손을 이렇게 영구처럼 일자를 하시고요. 옆에서 뒤로 넘기는 겁니다. 이렇게요. 하나, 둘, 오. 셋. 이렇게 하면 중요한 포인트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 허리를 너무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아. 허리를 너무 제끼면 안 되고, 허리는 똑바로 배에다가 힘을 준 상태에서 해야 되고요. 여기서 이 팔이 떨어지면 안 됩니다. 아. 이 팔이 떨어지면 안 되고, 이게 팔이 붙어 있는 상태에서 옆으로 넘겨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른 데는 아예 그냥 고정한 상태에서 맞습니다. 팔만 이렇게 맞습니다. 벌려주는 걸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허리를 너무 신전시켜도 안 되고, 네. 어깨를 이렇게 올려도 안 되고, 팔꿈치가 떨어지지 않게 해서 뒤로 넘겨주면서 네. 내 뒤에 있는 어깨 근육을, 후면 어깨 근육을 어깨가 강화를 시켜주는 운동인데요. 딱 자극이 오네요. 맞습니다. 이쪽 부분이. 근데 그게 조금 나는 약한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면, 이런 약한 이런 밴드 뭐 몇천 원이면 살 수 있으니까요. 요거를 잡고 하시는 겁니다. 난이도를 조금 올려주는 거죠. 맞습니다. 이걸 이렇게 당기시면 똑같은 운동을 하더라도 훨씬 더 힘이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하시다가 여기 또 세라밴드가 되게 여러 가지 난이도가 맞습니다. 있잖아요. 점점 점점 늘려나가시면 늘려나가시면 되겠네요.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떨어지지 않도록 천천히 네. 천천히 당겼다가 힘을 시원하네요. 주시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 시원하네요, 정말. 네. 시원합니다. 사실은 생각보다 되게 여기 뒤에가 시원합니다. 쫙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게 후면과 코어 운동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팟캐스트병 운동은. 그래서 그거를 많이 권유드리고, 네. 일부러 또 여러 가지 운동 중에서 그쪽을 가져온 거지만, 뭐 네. 사실은 그런 것보다는 더 내가 균형 잡혀서 해야 되겠죠. 네. 또 하나는 힙밴드 운동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엉덩이와 허벅지의 근육이 약하면 넘어지더라도 다치기 때문에 저희가 힙밴드도 하시라고 제가 하고 이렇게 외래에서 쌓아놓고 네. 보여드리는데요. 이런 거 다이소 가면 팔거든요. 제가 팝니다. 보니까. 뭐 네. 이거 싼 거는 뭐 2,000원, 3,000원이면 맞습니다. 팝니다. 뭐 싼 거를 굳이 살 필요는 없지만 무릎 위쪽에다가 걸 수도 있고 허벅지 쪽에 걸 수도 있고, 이거는 그거에 따라 난이도가 다르기 때문에 각자 해보시면서 맞는 걸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해놓고 이 상태에서 다리를 똑바로 펴니다. 이게 다리가 이렇게 뭐 모아지거나 하지 않도록 일자가 되도록 한 다음에 네. 요거를 벌려주는 거죠. 음. 벌려주는데 지금 저처럼 발이 이렇게 들어주면 안 되죠. 네. 발은 있는 상태에서 벌리셔야죠. 여기 다리 힘으로만 쫙 벌려주는 맞습니다. 거죠. 그렇게 하면 지금 보면 벌릴 때는 약간 세게 했다가 천천히 줄이고 세게 했다 줄이고 하는데, 엉덩이에 힘을 들어가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헬스장에서 하는 기구랑 똑같거든요. 약간 의자 앞쪽으로 앉으셔서 아, 고개를 살짝 앞으로 숙이고 이렇게 하고 배에다 힘을 주고 주고 허리가 굽어지지 않게 일자가 되도록 배에 힘을 주고 당기시면 엉덩이가 조금 더 타이트하게 근육에 힘이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고, 아까 서 있을 때 내가 균형을 잡는다고 하는 중둔근 쪽에 특히나 힘이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힙밴드를 이용해서 이런 거 하루에 뭐 10세트씩 3번, 10번씩 3세트만 하더라도 네. 제가 지금 이거 말하면서 하는 동안에도 제 엉덩이 여기가 당겨져요. 아,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엉덩이 운동은 앉아서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뭐 허리가 아파서 못해요, 이런 건 다 핑계라는 게 그런 네. 얘기거든요. 그런 걸 아. 하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더 보여드려도 마지막으로 될까요? 한 가지. 시간이 없어서. 맞습니다. 네. 요거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이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외래에 오시면 이거를 해놓고 환자들한테 시연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네. 제가 환자들 보여드리는 것처럼 하면서 이제 네. 저도 운동을 그때그때 하고 있습니다. 네. 발끝서기 운동인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파킨슨 환자는 기립성 어지럼, 기립성 저혈압 환자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일어나면 혈압이 뚝 떨어지면서 약간 심장이 피가 뇌로 잘 안 가면서 쓰러지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휘청거리거나 그런 분들한테 특히나 많이 하라고 하는 운동이고, 발끝 쏘기 운동을 하라고 하면 보통은 제가 잠깐만 네, 잠깐만 잡겠습니다. 지설 지탱하시고. 이거는 중요한 건 반드시 넘어지지 않게 뭔가 잡고 하셔야 되고요. 네. 보통 발끝 쏘기 뭐 하세요 그러면 그냥 평지에서 요걸 하세요. 솔직히 말하면 별로 운동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냥 땡 일어났다 네. 섰다 앉았다 맞습니다. 이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고 여기에 살짝 걸치신 다음에, 그래서 스텝박스라는 거를 놓고 하거나 살 필요는 없습니다. 계단에서 하시면 되거든요. 올라갔다가 쭉 내려가야 됩니다. 내려가는 게 핵심인 맞습니다. 거죠. 네. 이게 내려가는 순간 지금 네. 이쪽에 종아리 근육이 쫙 당겨지거든요. 네. 요게 올라가서 한 1, 2초, 내려가서 한 1초, 네. 1, 2초, 아, 1초. 이 이렇게 정도의 이렇게 가동 범위가 움직여줘야 맞습니다. 제대로 종아리 쪽에 자극이 오는 거죠. 맞습니다. 중요한 건 다리가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가지 않도록 하고 무릎이 굽혀지면 안 되겠죠. 아, 무릎을 굽혀서 하면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네. 똑바로 내려갔다가 쭉 이런 식으로 하면 지금도 당겨지거든요. 네. 이런 거를 하루에 저는 뭐 300번 하라고 하지만 뭐 100번만 하시더라도 네. 훨씬 종아리 근육이 좋아지면 내 심장으로 가는 혈과 혈액을 펌핑하는 효과가 아주 좋아질 수가 있어서 그런 어려움이 많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확실히. 그렇기 때문에 발끝 쏘기 운동은 저는 나이가 드신 분들, 특히나 앉았다 일어날 때 어지러운 분들은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이게 정말 중요할 것 같은 게 일반인 분들한테도 정말 큰 도움 되겠지만 이게 잘 넘어지시는 분들한테는 이런 운동이 정말 맨날 중요할 것 휘청휘청 하시는 같습니다. 분들한테는 정말 네.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운동 굉장히 여러 가지 알아봤습니다. 오늘 운동도 굉장히 다가 아니라 그 파킨슨병에 좋은 운동 아까 말씀하신 학회 홈페이지 가면 직접 더 찾아볼 맞습니다. 수 있으니까요. 오늘 영상도 다시 보시면서 따라해 보시고 또 학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더 많은 운동 한번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밴드 이름 말해달라고 했는데 요거 두 개 한번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밴드 상표명을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네. 이거는 스트레칭 밴드라고 치시면 나옵니다. 뭐 어떤 상표는 너무나 많은 회사에서 만들고 있고요. 스트레칭 밴드 뭐라고 팔죠 이거? 세라밴드라고. 세라밴드는 네. 상품명이고요. 상품명이요? 네, 그다음에 여기에 이 손잡이가 달려 있는 튜브들이 또 있습니다. 아, 그래서 맞습니다. 그런 건 네. 튜빙 밴드라고 부르고요. 네. 이런 것들은 힙 밴드라고 합니다. 힙에다가 걸고서 하는 밴드라고 해서 힙 밴드. 그다음에 제가 아까 발끝석에 보여드렸던 저런 박스들은 스텝 박스라고 하죠. 박스. 그래서 이런 제품들을 사시면 좋은 거는 또 하나 뭐냐면 이거를 이용해서 운동하는 방법들을 그림으로 만들어서 보내주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런 거 보면서 따라 하셔도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운동이 제일 좋아라는 건 없기 때문에 해보시고 내가 가장 맞는 운동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이런 운동들이 꼭 파킨슨병 환자분들만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굉장히 많은 운동에 쓰이잖아요. 맞습니다. 정말 이제 제대로 운동 한번 해보겠다 결심하시면서 뭐 이런 밴드 구매하셔서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면 한 질문 저희가 정말 많이 들어왔는데 아쉽지만 두 가지만 살펴보고 네네. 빨리 마무리하겠습니다. 네네. 좀 길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이게 나랑깨님께서는 저희가 보통 아까 앞으로 많이 기울인다고 했잖아요. 파킨슨병 환자신가 봐요. 맞습니다. 뒤로 넘어지는 일이 잦다고 하는데 이게 약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 물어보셨습니다. 그 파킨슨에서 약으로 고칠 수 있는 증상이 있고 아닌 게 있는데 사실은 넘어지는 거는 약으로 고쳐지는 증상은 사실은 아닙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게 뒤로 넘어진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파킨슨병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맨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파킨슨병의 종류에 따라서 넘어지는 방향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파킨슨이신지가 조금 중요할 것 같고요. 뒤로 넘어지시는 게 더 많은 파킨슨 계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병이 아닌지가 조금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적어도 약이 부족하면 넘어지는 거는 조금은 관련성은 약간 약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영도님이 간단히 질문 주셨는데 힙밴드 맞습니다. 힙밴드 아까 네. 그 짧은 밴드는. 네네네. 그 다음에 아까 그 위쪽에 그 진짜 친구님이 질문 네네네. 주셨는데 그 지인분께서 70대 여성이신데 파킨슨병 앓고 계시나 봐요. 근데 혼자 지내시는데 6개월 정도 맞습니다. 진단받이 됐고 약초만 받으셨는데 혼자 집 밖에 나가서 운동하기가 좀 주저돼서 약 먹으면서 운동을 집안에서 필수로 해야겠죠? 이렇게 질문 주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당연히 나가셔서 하는 게 위험할 수가 있고 누가 같이 나가주면 좋겠지만 나갈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집에서 운동하시면 되고요. 방금 제가 보여드린 여러 가지 운동들은 다 집에서 그냥 한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집이 넓지 않아도 됩니다. 어떤 특별한 도구 없어도 되고요. 그냥 맨몸 운동, 뭐 바닥에 뭐 카페트만 깔면 할 수 있는 운동들도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내가 할 수 있는 운동, 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운동들을 찾으시는 게 제일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가 보여드린 운동 중에서도 기구 없이 의자만 있어도 할 수 있는 운동이 있고 안전한 운동들도 많았으니까요. 좀 더 어떤 운동인지 화케 홈페이지나 저희 영상 한번 살펴보시고 네. 그 쉬운 운동들부터 차근차근 시작해 나가보시면 꼭 나아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렇게 질문까지 오늘 긴 시간 살펴봤습니다. 오늘 권도영 교수님과 함께 파킨슨병 환자를 위한 운동 알아봤는데요. 정말 강조해 주신 대로 파킨슨병 환자분들에겐 운동이 유일한 그 기능을 회복시킬 수 있는 수단이라고 하셨잖아요. 물론 약도 드셔야 네, 돼요. 약도 드셔야겠지만 네. 좋은 효과를 나타내는 게 바로 운동이니까 꼭 운동하셨으면 맞습니다. 좋겠습니다. 네, 늘 강조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인사 말씀 부탁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파킨슨병 뭐 극복하기 힘든 병 맞습니다. 근데 이제 서로 관심을 가지고 내가 너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축되지 마시고 저희가 의사와 운동하시는 분, 본인, 가족들, 친구들 다 같이 옆에서 도와주실 수 있는 분위기가 생성이 된다면 우리가 더 행복하게, 더 건강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운동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절대로 빼지 말고 나의 루틴에 넣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신 권도영 교수님과 또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감사드리며 8시 방송 운동으로 준비하는 건강노년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